4.2 버전을 끝으로 폰타인 마신 임무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폰타인 스토리가 끝나니 스메르의 스토리가 다시금 생각이 나는데요. 팀을 꾸려서 나이다를 구하고 카라무시를 때려잡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폰타인도 끝나고 사이노 복각이라니. 오늘은 그래서 사이노 복각을 기념해 사이노가 아직도 뽑을만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이 파트에 이름을 붙여보자면 나사 매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나탈 매강이라고 타르탈리아 역시 매순간 강해지는 아이콘이지만 사이노도 그에 못지않을 정도로 매 버전을 거듭할수록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이노의 출시 직후 평가는 그리 좋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다의 출시로 강한 풀부착과 원마 버프를 받으면서 만개를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퀵블룸 조합을 사용하기 시작해 평가는 수직 상승했죠. 이후 백출의 출시로 딜의 고점과 안정성이 추가되었고 이번에 프리나가 나오면서 프리나가 제공하는 물부착과 피등 그리고 프리나와 백출의 뛰어난 호환성으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조합이 완성되었습니다. 사이노, 나이다, 프리나, 백출 각 캐릭들의 시너지도 좋고 갖출 역할은 모두 갖춰서 저는 고칠 부분도 없어 보이는 조합입니다. 조합이 완성되어서 좋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완전한 상위 호환이 나오지 않는 한 이게 최대 고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파티 전체가 5성 캐릭이라서 예전에 빙결 파티같이 비싼 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조합이 가장 좋다는 것 뿐이지 다른 조합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사이노가 단일적 상대로는 거의 1위 포텐을 자랑하기에 단일적 전용 빙결 파티라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사이노를 가지고 파티를 짤 때 가장 좋은 점은 사이노가 번개 원소 온필더라는 점입니다. 기존 활성 반응을 사용하려면 프런소 말고도 번개 원소가 필요한데 보통 프런소 파티에는 나이다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번개 원소 캐릭터를 챙겨갈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이노가 번개 원소이기에 이미 2명의 캐릭터만으로 활성 반응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반대로 프런소 캐릭터인 타이나리 조합을 짜려면 타이나리에다가 나이다 그리고 번개 원소 캐릭 이렇게 해서 3명을 사용해야만 활성 반응을 쓸 수 있습니다. 나이다가 굳이 필수는 아니지만 솔직히 반필수에 가깝죠. 그래서 마지막 자리에 넣을 캐릭이 한정되어 조합이 경직되는 반면에 사이노는 번개 원소가 만개의 트리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원소 캐릭 하나만 넣어도 바로 사이노를 트리거로 하는 만개 반응도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리에 아무 캐릭이나 넣어도 되죠. 자리가 남는 건 물론이고 앞에서 말한 사이노, 나이다, 프리나, 백출 조합 역시 대체성이 뛰어납니다. 사이노, 나이다는 어느정도 고정인 편이지만 프리나는 행추 또는 야광과 백출은 노유와 교체가 가능해서 조합 역시 꾸리기 매우 편하죠. 지금까지 좋은 얘기만 했으니 이제는 어느정도 냉정해져야 합니다. 사이노는 사실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비록 아주 적은 표본이긴 하지만 어느 투표에서 사이노가 불만족스러운 5성 캐릭 투표에서 1등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봤자 50표 정도밖에 안 받기는 했는데 말했죠. 투표라고 하기 좀 민망한 수준이라고요. 그 이유를 어느정도 추측해보자면 사이노의 고질적인 단점인 멀티웨이브의 대처성 때문일 겁니다. 프런소 이외의 기존 조합들은 멀티웨이브에 대처가 쉬웠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딜을 이어나가면 되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유이미아나 호드는 그냥 야란이랑 행추의 원소 폭발만 써도 다른 적들이 나타나면 계속 공격하면 됩니다. 근데 프런소 파티들은 좀 다르죠. 적들이 새로 나타나면 촉진 또는 발산 반응 조합들은 프런소를 묻혀줘요. 특히 나이다로 적들을 스캔해줘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데요. 사이노는 번개 원소기에 더더욱 나이다로 바꾸는 시간이 필요한데 사이노의 원소 폭발 지속 시간이 길고 만약 나이다로 교체하게 되면 지속 시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죠. 만약 사이노가 지속 시간 도중에 교체가 가능했더라면 무조건 0티어 각입니다.
또 다른 사이노의 단점으로는 여러 캐릭터들이 겪는 문제점이기도 한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대표적으로 유이미야, 방랑자, 느비에트가 이 문제가 좀 심합니다. 바로 경직저항이죠. 뭐 앞에서 언급한 캐릭터는 그나마 실드가 거의 반필수라서 사이노 역시 아주 잘 날아가는 편입니다. 특히 6번째 타스와 원수 전투 스킬의 데미지 비중이 엄청나기에 중간에 평타 사이클이 끊기거나 원수 전투 스킬 타이밍에 맞아서 날아가게 되면 딜이 안 나오는 건 둘째 치고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경직저항력을 어디선가 얻어야 합니다. 뭐 경직저항이면 당연히 행추겠죠. 개인적으로는 사이너나 아라이탄 같은 캐릭터는 딜이 덜 나오더라도 경직저항을 위해서 야란보단 행추가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야란을 넣고 싶으시다면 시노부 대신 백추를 사용하시는 것도 뭐 좋은 선택입니다. 다음은 무기입니다. 편의성 자체는 컨트롤이 숙련이 되면은 뭐 보스의 패턴 등을 읽어서 미리 피한다거나 그렇게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무기는 돈으로만 해결이 가능하죠. 사이노는 전무 의존도가 강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편이죠. 다른 5성 무기인 호마와 화박연과의 차이가 약 10% 정도 되는데요. 꽤나 큰 편이죠. 4성 옵션 중에는 결투의 창 오제가 가장 좋지만 그래도 호마와 화박연과 차이가 나는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신규 기행창인 편만의 노래가 생기면서 상황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편만의 노래는 파티 내에 3가지 이상의 원소 캐릭터가 있을 경우에 사용자에게는 1제련일 때 원마 120을, 5제련일 때는 원마 240을 제공하는데요. 백출의 출시로 퀵블룸 파티에선 사이노 자체의 원소 마스터리 스탯이 더 중요해지면서 편만의 노래의 성능 역시 4성 옵션은 뭐 당연하고 5성인 호마와 화박연보다도 더 높은 딜을 보여줍니다. 뭐 그래도 전무보다는 당연히 살짝 낫지만요. 전무와 타 무기와의 차이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노를 아직도 뽑을만한지에 대해 사이노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예전에 카오스 사이노라고 버진 한 3달 동안이었나? 이 조합만 썼어서 그래서 저한테는 더 특별한 캐릭터로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물론 클로린드라는 신규 번개 캐릭터가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사이노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뽑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사이노 가이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